3월 6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3월 5일 2,953명의 의원 중 2,900명이 참석한 중국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 공작 보고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 목표는 6% 이상을 천명했고 그 외 경제 지표 목표로는 도시지역 취업 1,100만 이상, 실업률은 5.5% 정도, 소비자 물가는 3%, 단위 국내 생산당 에너지 소비 절감 3% 정도, 식량 생산 1조 3천억 건 이상을 선포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동영상 2021년 정부 공작 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관찰자라는 미디어에서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특별행정구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결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주 내용은 홍콩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중국의 체계하에 자치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급진 분리 세력에 반대한다는 것, 그리고 선거제도를 변경한다는 것 등입니다. 해설 말씀을 드린다면 홍콩 국가안전법에 의해서 홍콩에서는 중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십 명의 야당 의원들이 구속된 상태이죠. 하지만 소위 애국자 통치법이라고 해서 중국에 대한 충성을 하는 사람만 입법위원이 되게 하는 이 법에 대해서 뚱젠화 전 행정장관 같은 사람들, 즉 친중 인사들이 홍콩은 애국자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내용의 기고문을 여기저기 중국 외부의 미디어들에 게재하는 등 여론몰이를 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 홍콩 국가안전법이 만들어질 때 이미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보겠습니다. RFI의 보도입니다. 홍콩 언론이 홍콩과 마카오의 샤바룽 주임과 짱샤오밍 부주임이 어제 구체적으로 건의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수선거위원회에서 구의원 신분에 따라 입법회에 선출된 선관의 의석 123석이 모두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123석은 대부분 민주파가 보유하고 있는데 구역을 4개에서 5개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총 1,200인인 구의석 수를 1,500석으로 늘리고 증가한 의석의 대부분을 정협,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 등에 배정한다고 합니다. 입법회도 현재 70석을 90석으로 늘리고 구의원의 상호지명 제도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 말해서 입법회 의원들은 중국 정부 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들은 홍콩 시민들이 직접 선거를 하는데 이번에 민주파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 구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어용단체에게 보다 많은 자리를 주게 하는 그런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앞서의 리커창 총리 정부 공작 보고 내용 외에 BBC가 앞서 말씀드린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한 정부 공작 보고에서 다른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금년 국방 예산이 6.8% 증가한 1조 3,553억 위안이라고 보도를 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리커창 총리가 타이완 관련해서 한 발언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하나의 중국, 구이 양해 등을 강조해서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조국 통일을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리커창 총리의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과거 중국이 공식적으로 항상 해오던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에서 물러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이완의 공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신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탄소 중립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산업 정책과 함께 대규모의 중공업 쇄신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이 강력한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이 이 탄소 중립성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향후 20년간 16조 달러를 새로운 에너지 및 오염관리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액의 최소 75% 정도는 민간 부문에서 조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말했다고 합니다. 로이터는 중국 당국이 은행들에게 재무적 거품이 있는 대출을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가 3사람은 외국계 및 국유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이 지난 며칠간 중앙은행으로부터 올해 전체 대출 규모를 제한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행보험규제위원회도 기업 대출 자금을 개인의 투자에 대출해주는 등 오남용 실태를 심각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가 강타되면서 2020년에 신용대출을 크게 늘렸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자금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사들이면서 시장에 거품을 부채질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마이너스 채권 수익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가개발은행의 채권 3개가 1시간 만에 가격이 갑자기 급등해서
거의 마이너스 1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선전증권거래소는 법규에 따라 거래하라는 공시를 했고 일부 투자자들의 거래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2027년 채권의 경우 30분 만에 가격이 3배가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수초증권의 리용 애널리스트는 오늘 정부 공작 보고 이후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가격을 매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보수적인 경제 성장률 목표를 이코노미스트리 전망한 것을 훨씬 밑도는 6%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중국이 기술 대기업들에게 핵심 데이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것은 이미 강화된 반독점 조사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 회사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차 5개년 계획에서 기업들은 공유와 온라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및 소셜미디어에 이르는 분야의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공 그리고 정부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